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엑셀 유형 9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3셀부터 입력이 됐네요. 그쵸? 자, A3셀 선택하시고 대리 다 입력하셨나요? 여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쵸? A열, B열, C열, D열. 그 다음에 그쵸? 삼행서부터 쭉 데이터를 그냥 입력하시면 되네요. 순서대로. 그쵸? 자, 다 입력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 주시고 또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셀 병합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좀 저는 요 제목만 먼저 입력하고 그리고 여기 제목행을 좀 입력하고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열에서부터 H열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네요. 그쵸? 자, A1셀에서부터 시작해서 H1셀까지 블록을 씌우시고 홈탭에 보시면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어요. 그쵸? 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거나 홈탭에서 맞춤 그룹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클릭하시고 우혁 정보기기 컴퓨터 판매 현황.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글씨가 작으면서. 자, 프린트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작업표의 구성 및 서식에 보면 B의 제목 서식은 어떻게 하래요? 20포인트 크기로 하고 속성은 밑줄 처리하시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제목 A1셀 제목 셀을 선택하시고 자, 20포인트 홈탭에 보시면 글꼴 그룹에서 글꼴 크기를 클릭해서 20포인트 해주시고 저기 밑줄 있어요. 그쵸? 밑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여기 보시면 하반기 옆에 총 판매량 2열에 총 판매량 평균 판매량 증가율 순위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선 넣는 건 다 아시나요? 또 한번 선 넣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글씨 쓰는 거는 뭐 나중에 하더라도 자, H1셀을 선택한 다음에 29행까지네. 그쵸?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A29셀을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홈탭에 보시면 글꼴 그룹에서 모든 테두리 하셔도 되고요. 또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셔도 되고 단축키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1 누르시면 아이고 셀 서식 테두리에서 윤곽선 안쪽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됐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제목 여기 요 A4서부터 H23까지 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가로줄은 없어요. 그래서 셀 서식 컨트롤 1 누르시고 테두리에서 가로줄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가로줄이 없어집니다. 확인. 네. 됐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셀 병합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합은 어떻게 해요? 여기 24행은 A열서부터 D열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네요. A열서부터 D열까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줄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니까 자동 채우기를 이렇게 해서 5줄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요 옆에 24행의 E열서부터 H열까지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네요. 뭐 함께 블록 씌워서 해주셔도 돼요.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여기는 G25셀에서부터 시작해서 H28셀 요 부분 그쵸? 요 부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볼까요? G25셀에서 H28셀 드래그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서 그쵸? 자, 셀 서식 들어가서 또는 컨트롤 1 누르셔도 돼요. 자, 테두리에서 대각선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하나 해주겠다, 그렇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그 다음에 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쭉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데이터 다 입력하셨나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나중에 다시 한번 와서 점검을 한번 해야 돼요. 자, 이게 페이지 레이아웃 들어가서 머리글을 6cm 주고 또 이런 거 가운데 맞춤하는 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문제 다 풀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가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저는 여기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자, 문제 보겠습니다. 총 판매량은 상반기 곱하기 0.1 더하기 하반기 곱하기 0.9 곱하기 10인데 단 계산된 총 판매량이 1500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이 if 함수 써줘야 되네. 총 판매량이 1500 이상일 때는 요건 뭐예요? 참이네요. 그쵸?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이렇게 적용하래요. 이거. 총 판매량이 1500 이상일 때는 이건 조건이죠. 조건.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요게 참값이 되네. 그쵸? 참값. 이건 참값이고 그렇지 않으면 요건 뭐예요? 요건 거짓값이 되는 겁니다. 거짓값. 이게 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여기 총 판매량이에요. 그죠? 여기 총 판매량이 1500 이상일 때에는 이제 이렇게 나타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총 판매량 요거 그대로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총 판매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총 판매량 클릭하고 자, 잘 모르시겠으면 여기 수식 입력줄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여기 총 판매량 이 4셀을 선택하고 자,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쓰고는 뭐 큰 변함이 없나요? 자, 그럼 여기서 그냥 그대로 할까요? 는 쓰고 조금 화면만 키울게요. 그러면 는 자, if 가로 열고 자, 총 판매량을 한번 구해볼까요? 총 판매량은 자, 가로 열고 상반기 곱하기 0.1 상반기 곱하기 0.1 더하기 그 다음에 하반기 곱하기 0.9 하반기 곱하기 0.9 가로 닫고 자, 가로 닫아줬어요. 그쵸? 곱하기 10 이렇게 곱하기 10한 이건 뭐예요? 지금 이건 총 판매량이잖아요. 이 총 판매량이 자, 이 총 판매량 제가 이렇게 복사할게요. 자, 가로 열고서부터 시작해서 요 부분 가로 열고서부터 시작해서 곱하기 10까지 컨트롤 C 복사했어요. 블록 씌우고 자, 이렇게 나온 값이 크거나 같다. 뭐보다 1, 10, 100, 1000 150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즉 이 총 판매량이 1500보다 크거나 같으면 쉼표 가로 열고 또 가로 열고 상반기 곱하기 0.9 가로 닫고 더하기 가로 열고 하반기 곱하기 0.1 가로 닫고 그쵸? 가로 닫고 또 가로 닫아 주셔야 돼요. 가로 닫고 곱하기 10 해 주셔야 돼요. 곱하기 10 그럼 이건 뭐 이건 참값이죠. 그쵸? 자, 참값이고 그다음에 쉼표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컨트롤 V 눌러서 여기다 해야 되네. 컨트롤 V 눌러서 거짓값 여기 판매량이잖아요. 판매량 그냥 거짓값은 총 판매량이 나타나면 됩니다. 그렇죠? if 가로 닫고 자, if 가로 닫고 여기가 글씨가 더 작은 것 같다. 그렇죠? 수식 입력줄이 여기서 보겠습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 짠 네. 자, 서식 없이 채우기로 할까요? 자, 가로선을 따로 만드니까 자, 다음 총 평균 판매량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 판매량은 가로 열고 상반기 더하기 하반기 가로 닫고 나누기 2입니다. 그쵸? 는 가로 열고 상반기 더하기 하반기 가로 닫고 곱하기 나누기 2 그쵸? 나누기 2 엔터 자동 채우기 네, 됐다. 그쵸? 서식 없이 채우기
날씨가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요. 행복했어요. 자, 우울한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자, 증가율 보겠습니다. 증가율은 가로 열고 하반기 나누기, 하반기 나누기 상반기네. 그쵸? 이건 가로 열고 닫고 할 필요가 없겠다. 그쵸? 는 쓰고, 하반기 나누기 상반기 클릭하고, 그쵸? 엔터. 자동 채우기 증가율 이렇게 하면 돼요. 그쵸? 서식 없이 채우기. 자, 그런데 여기 뭐 다른 건 없죠? 단 증가율은 %로 표시하고 라운드 함수를 사용하여 소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여러분, 소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는 것은 소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라운드 함수 아시나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자, 잘 봐요. 여러분, 일반 수는 는 라운드예요. 가로 열고, 제가 이 블로그 밑에다가 라운드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 해놨어요. 그 문제를 다운받기 전에 그 라운드 함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서 이해하셔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숫자 심표 K예요. 자, 이 K, 숫자 심표 K인데, 자, 이거 좀 길게 설명해야 되니까 노트에다 하겠습니다. 는 라운드 가로 열고 숫자 심표 K, 숫자를 K 자릿수까지 나타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는 라운드는 K 자릿수까지 반올림이에요. 자, 이런 숫자가 있어요. 1728.1728. 이건 숫자예요, 숫자. 쉼표 1한 뭐예요?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나요. 그러면 1728.2가 돼요.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니까. 왜 2예요? 그 두 번째, 소수 둘째 자리가 5 이상이니까 반올림 해가지고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K가 2면 뭐가 될까요? K가 2면 1728.17이 되겠지.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나타나니까. 맞죠? 그 다음에 잘 봐요. 그럼 0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1728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쓰면 어떻게 돼요? 1730이 돼요. 마이너스 1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1700이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 1은 뭐예요? 1의 자리가 제로고 마이너스 2는 10의 자리까지 제로고 마이너스 3은 100의 자리까지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백분율일 때는 좀 특이해요. 자는 여러분, 숫자 1은 뭐하고 같아요? 백분율에서 100%예요. 그쵸? 숫자 1은 100%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럼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는 나타내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1.1이에요. 그쵸? 그럼 이거는 뭐가 돼요? 110%까지 나와요. 그럼 이거는 퍼센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수점 이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1.11은 뭘까요? 네? 111%예요. 111%. 얘는 우리 숫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나타냈는데도 백분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점이 아니에요. 그죠? 111%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111은 뭘까요? 이때 우리는 뭐가 나와요? 111.1%가 되는 거예요. 즉 이거 뭐예요? 3이에요. 3. 뭐가요? 라운드 입장에서 봤을 때 숫자를 냈을 때 소수 세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려면은 숫자 심표, 이거 심표입니다. 3이에요. 3. 그럼 숫자로 나왔을 때 숫자로 나타냈을 때는 이 K 자릿수가 3이면은 그때 소수 세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야지만 백분율에서는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뭘 해줘야 돼요? 자, 뭘 해줘야 돼요? 자, 백분율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얘를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는 보세요. 라운드 가로 열고 쉼표 여기 라운드 여기가 잘 안 보인다. 그렇죠? 여기다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G4셀에다가 요 앞에다가 자 D4 나누기 C4는 뭐예요? 라운드 입장에서 봤을 때 숫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분율에서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라는 것은 가로 열고 쉼표 3 해주셔야 돼요. 가로 닫고. 알겠죠? 여기 보세요. 소수 세 번째 자리가 K 입장에서 소수 세 번째 자리가 나타내려면 3을 써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 백분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수 첫 번째 자리라고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엔터. 자동 채우기.
됐다, 그쵸? 서식 없이 여기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뭐로 하면 돼요? 나중에 백분주를 바꾸겠습니다. 자, 순위 보겠습니다. 순위. 이해 안 가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자, 요거 했고, 그 다음에 순위. 순위는 총 판매량의 순위를 지정하래요. 총 판매량이 가장 높은 것을 1로 지정하래. 우리 보면, 랭크 함수 보면, 랭크 함수는 순위를 나타냈댔어요. 어떤 기준 셀이 있으면, 이 기준 셀의 쉼표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쉼표 0. 이 0이 바로 뭐예요? 내림차순이에요, 내림차순. 내림차순이고 이게 뜻이 뭐예요? 얘가 높은 수가 1등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도 0이 있다는 것도 1이 있다는 거. 1. 1은 뭐예요? 오름차순입니다. 오름차순. 1을 쓸 경우에는 뭐예요? 낮은 수가 1등이란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럼 한번 순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판매량의 순위는 랭크 가로 열고, 자, 총 판매량 이 4셀이 쉼표 24와 23, 요 F4 요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쉼표 0, 0은 높은 수가 1등이에요. 문제에서 보니까 총 판매량이 가장 높은 것을 1로 표시하시오 했어요. 그쵸? 자, 등수를 구했나요? 그러면 여러분 요 F4 왜 눌러주는지는 아시죠? 왜 절대 참조 F4를 눌러서 행과 열을 달러로 딱 고정시켜 주는지 알겠죠? 자동 채우기 할 때 이 범위는 바뀌면 안 돼요. 이 범위 안에서 24가 몇 등이냐, 이 범위 안에서 25가 몇 등이냐, 이 범위 안에서 26이 몇 등이냐, 이렇게 이 앞에 있는 건 바뀌어야 되지만 뒤에 있는 건 바뀌면 안 돼요. 그쵸? 자, 우리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앞에서 배웠어요. 숫자의 행이 1씩 늘어나면서 계산이 된다 그랬어요. 무조건. 근데 요 뒤에 있는 범위는 늘어나면 안 돼요. 엔터. 자동 채우기.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증가율 계산 시 사용되는 대리점명 강서 3을 기준. 여러분 여기 강서 대리점명 강서 3은 자, 이거 정렬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렬. 자, 정렬. 지금 하지 않고 정렬하면 강서 3이 강서 3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렬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렬을 그럼 해볼까요? 정렬? 자, 여기 데이터 다 있으니까 뭐 정렬해도 상관없죠. 뭐. 자, 보겠습니다. 정렬은 먼저 정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문제 보니까 여기 있다, 그쵸? 자, 정렬.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래요? 자, 제목행 A3서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가 있는 모든 부분을 드래그하고 데이터 탭에서 정렬 들어가시면 됩니다.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정렬 들어갑니다. 자, 문제 보니까 순위는 오름차순으로 하고, 그러면 순위 오름차순. 그 다음에 순위가 같은 경우 증가율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시오. 기준 추가한 다음에 증가율을 오름차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복사해볼까요? 증가율 계산 시 사용한 함수식. 자, 대리 강서 3이 여기 있다, 그쵸? 메인 위에 거네. 증가율 여기 있다, 그쵸? 요거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하고, 그쵸? ESC 키 누른 다음에 여기에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컨트롤 V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6번 대리점 명의 종로를 포함하는 각 해당 항목별 함께 산출.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포함하는 값이네요. 그쵸? 뭐 종로가 시작하는 값이니까 종로 별표로 하셔도 되고, 자,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자, 우리 검색 연산자 또는 와일드 카드라 그러는데 별표와 물음표가 있어요. 김 별표는 뭐예요? 김으로 시작하는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뒤에 두 글자든 세 글자든 네 글자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김으로 시작하는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별표 김은 뭘까요? 네? 이거는 김으로 끝나는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앞에 한 글자든 두 글자든 세 글자든 상관없어요.
별표 김 별표는 뭐예요? 김이 포함되는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김 물음표는 뭘까요? 김으로 시작하고 반드시 세 글자예요. 그쵸? 물음표는 한 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종로를 포함하는 값이네요. 그죠? sum if 함수에 대해서 함수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sum if는 어떤 범위에서 쉼표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서 쉼표 합계 범위를 구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걸 찾아서 합계 범위를 구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합계 범위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볼까요? 자, 그럼 대리점 명, 이 대리점 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범위가 되는 거겠지. 요 범위에서 뭘 찾아줘야 돼요? 종로를 찾아줘야 돼요. 이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각 해당 항목별, 항목은 뭐예요? 항목. 해당 항목은 뭐가 되는 거죠? 요거는 합계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알겠죠? 그럼 대리점 명에서, 즉 문제 보니까 대리점 명에서 대리점 명에서 종로를 찾아서 총 판매량의 합계를 구해주고, 대리점 명에서 종로를 찾아서 평균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해줘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는 sum if 가로 열고 대리점 명 전체 드래그하고, 그쵸? 전체 드래그하고, 자, F4 눌러줘야 돼요. 알죠? 왠지 아시죠? 대리점명이 종료이면서 총 판매량의 합계, 대리점명이 종료이면서 평균 판매량의 합계, 즉 대리점명 종료는 바뀌면 안 돼요. 그쵸? 자, 그래서 F4 눌러주고 쉼표 종료 쌍따옴표, 종료를 포함하는 거면 사실은 별표 종료 별표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종료가 앞에 있기 때문에 종로 별표에도 문제는 맞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죠? 종로 별표 하셔도 돼요. 자, 쌍따옴표 하시고 쉼표,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총 판매량의 합계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쵸?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로 닫고 이건 F4 눌러주면 안 돼요. 그쵸?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 2열에서 F열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리점 명의 2를 포함한 합이네. 이것도 sum if 함수로 하면 되겠다. 그쵸? 뭐 하러 하래요? sum if 함수네요. 그죠?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대리점 명이 뭐가 돼요? 범위가 되겠죠. 범위. 2를 포함하는 요거는 뭐가 돼요? 이건 조건이 되겠죠. 조건. 해당 항목별 합계, 요거는 뭐예요? 합계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sum if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sum if 가로 열고, 자, 대리점 명을 전체 드래그하고, 전체 드래그 했나요? 자, F4 눌러줘야 돼요. 쉼표 2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쌍따옴표 별표 2 별표 하시면 돼요. 원래 2를 포함하는 값은. 그 다음에 쌍따옴표. 사실은 이게 2로 끝났으니까 별표 2로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 푸는 데는. 알겠죠? 두 개 다 맞는 겁니다. 자, 쉼표, 그 다음에 해당 항목별 합계니까 해당 항목이 뭐의 합계예요? 자, 총 판매량에 우리가 합계를 구해줘야 돼요. 그쵸? 이건 F4 눌러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가로 닫고 엔터.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자동 채우기.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대리점 명의 종로를 포함하면서 취급 기종이 대린 각 해당 항목별 합계 산출하래요. 아, 그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여러분 sum ifs는 뭐라 그랬어요? sum ifs 여기는, 자, 합계 범위가 맨 앞에 먼저 나와요. 합계 범위 쉼표 범위 1에서 쉼표 종로, 아니 범위 1에서 조건 1을 만족하며 쉼표 범위 2에서 쉼표 조건 2를 만족하는 합계 범위의 합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대리점 명은 뭐가 돼요? 범위 1이 돼요. 종로는 뭐가 돼요? 조건 1이 됩니다. 종로를 포함하는 게 조건 1이 된다. 그쵸? 자, 취급 기종 이건 뭐가 돼요? 범위 2가 되겠죠?
델은 뭐가 돼요? 이건 조건 2가 되겠죠. 해당 항목별, 해당 항목은 뭐가 돼요? 이건 합계 범위가 되는. 됐나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는 sum ifs 먼저 합계 범위니까 뭐 해당 항목이니까 여기 위에 있는 총 판매량을 드래그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건 이제 F4 눌러주면 안 돼. 근데 쉼표 그 다음에 대리점명이 종로를 포함하면서 그럼 대리점명 전체 드래그하고 이건 F4 눌러줘야 돼요. 쉼표 종로를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별표 종로 별표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는 종로 별표만 하셔도 돼요. 그렇죠? 종로 별표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쉼표 취급 기종이 대리인 그러면 취급 기종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 F4 드래그해서 F4 범위 선택해 주고 F4 쉼표 델 쌍따옴표 가로 닫고 됐나요? 엔터 자동 채우기 됐다. 그쵸? 자, 다음에 문제 보겠습니다. 또 상반기 판매 대수가 130 이상 180 미만인 각 해당 항목별 합계 산출. 그러면 요거는 무슨 함수를 쓰면 될까요? 이건 sum if 함수를 쓰면 되겠죠. sum if. 여기서 그럼 뭐가 될까요? 판매 대수가 범위 1 130 이상 조건 1 또 판매 대수가 범위 2 180 미만 조건 2 그 다음에 해당 항목은 뭐가 되겠어요? 합계 범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함수 써야 돼요? sum ifs를 써야 돼요. 그쵸? sum ifs 한번 볼까요? sum ifs는 이것도 써야겠죠. 그쵸? 는 sum ifs 가로 열고 자, 해당 항목 먼저 드래그 해줘야 되겠죠? 자, 해당 항목 총 판매량 전체 드래그 해주고 쉼표. 자, 판매 대수 요거는 뭐예요? 판매 대수는 값이 바뀌면 안 되니까 F4로 달러로 딱 고정해줘야 되겠네요. 상반기 판매 대수네요. 아이고 상반기 판매 대수네, 그쵸? 상반기 판매 대수 드래그하고 그쵸? 상반기 판매 대수 드래그하고 F4 쉼표 쌍따옴표 뭐요? 130 이상 크거나 같다 130 쌍따옴표 쉼표 또 드래그 상반기 또 드래그 해주셔야 돼요. 또 F4 쉼표 미만 쌍따옴표 180 미만 가로 닫고 그쵸? 엔터 자동 채우기 됐다. 그쵸? 자, 그 다음 10 항목에서 6에서 사용한 함수식을 기재하시오. 6이 뭐였죠? 대리점 명의 종로로 포함하는 각 항목이가 요거다.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총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래요. 총 판매량이 F열이네요. 그럼 총 판매량 F 요거다. 그쵸? 요거 종로인 거 그쵸? 맞죠? 6 대리점 명의 종로의 총 판매량 요거네. 그쵸? 총 판매량. 자, 그러면은 자, F25셀에 있는 요 데이터를 컨트롤 C 하시고 자, ESC 누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컨트롤 V 눌러서 엔터 해주시면 되네요. 자, 됐다. 그쵸? 그 다음에 요 2열은 자, 이제 문서 설정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자, 먼저 여백부터 주겠습니다. 여백. 자,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 페이지 설정 그룹에서 추가 옵션 버튼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백 들어가신 다음에 위쪽을 6 주시면 됩니다. 6 주고 페이지 가운데 맞춤 가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그다음에 저는요 두 번째 이행은 숨기기 하겠습니다. 숨기기. 좀 차트가 널찍하게 들어가야 돼서 그 다음에 3행서부터 29행 블록 씌우고 글씨 크기 저는 9포인트로 하겠습니다. 9포인트. 좋아하는 포인트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요 안에 한 셀에 크기에 맞게 행 높이에 맞게 글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는 가운데 정렬. 자, 문자는 가운데 정렬.
그러면 숫자는 숫자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숫자다, 그쵸? 순위도 숫자고 나머지 다 숫자잖아요, 그쵸? 그러면 홈 탭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의 숫자. 제가 이걸 왜 숫자라고 해줄까요? 소점 이하가 있으면 소점 이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소점 이하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거 숫자로 해주는 겁니다. 그럼 소점 이하가 없어져요. 알겠죠? 숫자로 해주면. 그럼 여기는 뭐로 해줘야 돼요? 백분율. 홈 탭에서 표시 형식 그룹에서 백분율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소점 이하가 한 자리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다음. 왜냐면은 여러분 문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숫자 통합 회계 백분율 등은 여기 보시면 소수 자릿수를 0으로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소수 자릿수 0으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 글씨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글씨가 안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저는 좀 C열하고 D열을 블록을 이렇게 씌워준 다음에 좀 글씨가 보이도록 넓혀주겠습니다. 근데 이거 안 삐져나가요. 그쵸? 이 점선 밖을 삐져나가야지만 A4 용지 안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지금, 그죠? 근데 조금 더 좀 더 넓혀주겠습니다. 넉넉하게. 됐다. 그래도 뭐 크게 안 넘어갔어요. 그쵸? 자, 한번 인쇄 미리 보기 한번 볼까요? 인쇄하면 어유 뭐 이쁘게 잘 나왔네요. 그쵸? 이 밑에다가 이제 차트 넣어보겠습니다. 자, 차트. 차트 페이지가 왜 아무것도 없죠? 자, 잠시만요. 차트 페이지가 나왔네요. 자, 보겠습니다. 정렬까지 아까 했어요. 정렬까지 끝냈어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작성한 우혁 정보기기 컴퓨터 판매 현황에서 순위가 5위 이내인 대리점명별 상반기와 하반기. 자, 5위 이내인 걸 찾아야겠다. 그쵸? 대리점명에서 5위까지.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영등포 1까지 해야겠네. 그쵸? 그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Alt F1 눌러주셔도 돼요. 삽입해서 세로막 대형 하셔도 되고요. 자, 됐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상반기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하래요. 상반기 요 클릭하고 묶은 세로막 대형 됐네요. 하반기는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하반기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간 다음에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데이터 레이블의 값이 포함된 하반기는요 데이터 레이블 값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반기 요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 제목 컴퓨터 판매 현황이네요. 자, 어디로 들어가요? 자, 레이아웃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서 차트 제목 차트 위. 자, 쓰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컴퓨터 판매 현황. 자, 테두리 선택하시고 자, 밑줄 넣어줘야 돼요. 그쵸? 홈 탭에 들어가서 밑줄 그 다음 X축 대리점명 그러면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도구 레이아웃 탭에서 축 제목 기본 가로 축 제목 추가래 제목 뭐라고 써요? 대리점명 레이아웃에서 축 제목에서 기본 세로 축 제목 세로 제목 판매 대수 네, 됐다. 끝난 거예요. 예. 자, 뭐 밑에 건 뭐 크게 뭐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요거 요 안에다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 자, 안에다 차트에 넣을 때, 자, 여러분, 제가 Alt 키 누르고 하라 그랬는데 굳이 안 누르셔도 될 것 같아요. Alt 키 안 누르고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안 누르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요 안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돼. 요 점선 바깥으로 삐져나가지 않게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죠? 됐나요? 이렇게 삐져나가지 않게만 해주시면 돼요. 점선 테두리 바깥으로. 파일에서 인쇄 한번 해볼까? 인쇄.
1페이지가 됐네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혹시 2페이지가 나올지 모르니까 여기 페이지 설정을 1 해주시고 인쇄 눌러주셔야 돼요. 알겠죠? 인쇄. 자, 인쇄 누를까요? 네, 눌러도 뭐 인쇄가 안 됩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서 인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사무자동화 산업회사 실기 엑셀 유형 10번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